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청년이 일하고 머무는 행복 전남을 목표로 전남은 청년 정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청년 대상 정책과 예산은 증가하고 여전히 논의 중이지만 실효성은 의문인데요. 단순한 청년 고용 문제뿐 아니라 마음 놓고 도전하고 새로운 비전을 그리기 위한 기회의 땅 전남이 되기 위한 과제와 전남의 청년 정책의 현주소에 대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전남도와 각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청년 지원 사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청년 지원 사업들이 시도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저희 부모 세대보다는 지금 청년들이 훨씬 어렵게 살아가고 또 다양한 것들을 많이 경험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또 스스로는 못하다 보니까 지원 사업이 많이 생기는 것 같고 정책적으로도 그런 것들이 계속 발굴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으로도 말씀해 주시죠. 우리 전국 단위 우리 청년 인구를 좀 비교했을 때 전남이 이제 전국 광역시도 비교해서 24.4%로 가장 낮은 상황입니다. 물론 최근에 5년 동안 청년 인구 비율이 다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저희 전남이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좀 만들기 위해서 우리 전남이라든가 각 지자체가 청년을 유입하거나 청년들이 머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청년 인구 유입이 가장 큰 목표고 그걸 위해서 이제 청년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두 분 다 말씀해 주셨는데, 네, 두 분 모두 지금 현재 전남에서 활동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직접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전남에서 청년 대상으로 여러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체감하실 수 있습니까? 이 사업들이 정말 도움이 되고 있는지? 네. 저는 아무래도 청년 활동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체감은 하고 있어요. 근데 제 주변에 정말 청년 지원 사업을 받아야 될 친구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서 전혀 이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고 홍보가 되지 않구나라는 것을 이제 간접적으로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또 말씀해 주시죠. 방금 이렇게 남은진 대표님께서 청년들이 이제 일부 청년들이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기존의 기성세대와 이 청년 세대들에 대한 부정적인 서로에 대한 관계, 신뢰의 부족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 현재 기성세대라고 말할 수 있는 행정에서 어떤 다양한 사업들을 내놓아도 기존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은 이게 저한테 정말 나한테 혜택이 되는 걸까? 뭔가 경쟁적으로 뭔가 신청을 할 때, 예를 들면 공모사업 같은 신청할 때 내 이런 아이디어가 반영이 되거나 정책적으로 저에게 지원이 좀 돼서 내가 실현할 수 있겠는가, 그런 신뢰가 좀 쌓아지는 어떤 분위기 조성이 좀 필요하고요. 예를 들면 이제 청년들과 이제 공동체 사업들이라든가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이 너무 아직까지 특정 일부 청년들에게만 해당되는 분위기 조성이 좀 돼서 다양한 청년들에게 좀 접근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청년 지원 사업 홍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이제 기성세대와의 그 신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그렇다면 어떤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을까요? 아무래도 전라남도는 청년이 자꾸 줄어들고 있고 타 도시로 자꾸 이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들이 즐거워하고 청년들이 살아갈 수 있을 만한 어떤 거리들이 많아야 되는데 시창업 부분에 있어서도 다양한 분야가 좀 부족하고 또 청년들이 놀고 싶어도 놀 수 없는 그런 환경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청년 문화 쪽에 좀 더 많이 정책이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예산도 좀 더 많이 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청년 문화 정책이 필요하고 네. 예산도 좀 늘어야 된다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혹시 대표님께서도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책이 있을까요? 네. 추가적인 거는 이제 기존에 이제 어떤 경쟁적인 어떤 구조의 지원 사업보다 최근에 사례를 보면 작년에 시행했던 청년 디딤돌 통장이라든가 또 올해 신규로 만들어진 청년 취업자 주거 지원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많은 청년들에게 해당이 되다 보니까 아마 경쟁률도 좀 있었고 또 지원자도 좀 많은 걸로 판단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어떤 경쟁 구제의 지원 사업보다 다양한 청년들, 많은 청년들이 좀 혜택을 돌아갈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이 좀 확대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확대 운영돼서 모든 청년들이 좀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청년 일자리 문제도 좀 빼놓을 수 없습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도 짚고 가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전남에 일자리가 없다 이런 문제들도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남의 일자리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다만 청년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자리가 많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요즘같이 즐겁게 일하고 싶은 세상에 뭐 농사짓고 살고 싶고 물고기 잡고 살고 싶진 않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또 돌려 생각하면 청년들이 충분히 즐겁게 일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재밌게 그리고 유익하게 홍보할 수 있고 이게 얼마나 미래지향적인가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방향들이 많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자리가 없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는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미래지향적인 일자리가 네.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일자리가 좀 있을까요? 이런 거 만들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저는 이런 지금 부분. 농촌이나 어촌에서 굉장히 일자리가 많은데 요즘에 스마트 사업이라 해가지고 기술을 굉장히 많이 도입해가지고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게 국가 사업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받아와서 청년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면 좀 더 나은 일자리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농업과 스마트팜 네. 같은 게 같이 좀 조화가 네. 됐으면은 청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또 대표님께서도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제 주변이라든가 주변에서 지인들과 대화를 해보면 일단 전남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기업들은 청년들이 일을 안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청년들은 이제 일을 할 만한 곳이 없다. 이렇게 대체적인 좀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그 작년에 전남 청년종합 실태 조사를 한 적이 좀 있어요. 전남에서. 거기에서 전남의 삶의 질 평가를 할 때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아직도 보면 신규 및 재취업에 대한 기회나 정보가 이렇게 만족도가 좀 낮다라고 이렇게 조사가 나왔습니다. 이제 기업들과 청년들의 절충안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런 관련된 또 네. 재단도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좀 주제를 바꿔서 여수는 최근 청년몰이 예능에 나오면서 많은 눈길을 끌고 있어요. 네, 청년몰 유치에 힘을 쏟고 있어요. 각 지자체마다 힘을 쏟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폐업률도 높고 또 사후 관리도 잘 안 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런 청년 창업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지인이 청년몰을 들어가려고 준비했었을 때 보니까 공무원분들이 사업단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사업단을 통해서 운영을 하는데 이 사업단의 사업 기간이 끝나면 이제 다시 행정으로 돌아가는데 그 중간에 틈이 너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과 이 행정과의 이 격차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있어서 계속 대화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폐업이 자꾸 이어지는 것 같은데 저는 중간 지원 조직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기간제인 사업단보다는 지원센터, 지원 조직을 통해서 조금 더 이런 틈을 줄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원센터나 지원 조직은 현재 없는 상황입니까? 있는데 좀 시기가 안 맞게 좀 늦게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역할을 못 해주고 또 청년들과의 소통에 부재가 좀 생기기 시작했죠. 여기서 이제 소통의 부재가 나오는 게 또 네.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네. 같은데요. 대표님께서도 한 말씀 네. 부탁드립니다. 일단 지역에 특히나 이제 전남은 이제 관광에 대한 그 분야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서비스 업종, 즉 외식업이라든가 숙박업, 다양한 이제 자영업에 대한 이렇게 투자라든가 창업 분위기 조성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근데 다만 청년 창업에 지원을 할 때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창업을 이렇게 준비하는 그 청년들에게 어떤 창업을 했을 때 좀 좋을 것 같다. 어떤 관광객들이라든가 어떤 분들이 이 지역으로 오기 때문에 그 수요에 맞춰서 어떤 그 창업 아이템을 만들어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행정에서 좀 창업 기반을 조성을 좀 해서 좀 특화거리 조성이라든가 그 좀 니즈에 맞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청년들 스스로는 이제 그만큼의 창업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됐느냐라고 서로 자기 자신에게 좀 자꾸 물어봐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일단 우리 이제 행정에서는 일단 창업을 지원해주고 나서 사후 관리에 대한 근거 마련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사후 관리라는 게 지금 이제 주변 조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몇 개를 창업시켰고 지금 현재 이제 몇 개가 남았다라는 수치는 지금 없거든요. 그리고 얼마만큼 매출을 올려서 이런 이 친구들이 전남에서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은 좀 근거 자료가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도 최소 창업을 한다고 하면 좀 힘들겠지만 한 4계절 정도는 좀 이렇게 경험이 좀 있으면 아마 실무적인 일하는 데 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음식 평가도 외식 창업을 하는데 음식 평가도 하지 않고 지원하는 경우가 하나의 좀
이게 아쉬운 사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중장기적 좀 계획을 좀 세워서 예를 들면 저희 지역에서 마을 공동체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뭐 예를 들면 2년 차에 새싹 단계, 뭐 그다음에 뭐 씨앗 단계, 연차별로 뭐 열매 단계 이런 것처럼 저희 청년들도 1년 차에는 어떤 이름을 주고 또 2년 차, 3년 차 이렇게 순서대로 해서 좀 차등 지원 및 그리고 좀 오래 버티고 오래 운영한 청년들에게는 그만큼 또 베니핏을 제공을 한다면 좀 더 안정적인 창업들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네, 이제 행정 면에서 사후 관리 근거 마련도 필요하다고 하셨고 또 중장기적 계획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청년몰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할까요? 네, 일단은 이제 청년몰 조성을 할 때부터 청년들과 대화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행정에서는 이렇게 어떤 유휴 공간이 생기면 거기에 청년들에게 창업 지원을 해주면 되겠지라고 어떤 그냥 물음표를 던지면 시작을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전에 지역에 다양한 청년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과 과연 이 공간이 여러분들에게 청년 지원, 창업 지원을 했을 때 잘 활용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인가 그 시작부터 청년들과의 토론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네, 저도 청년몰을 할 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인턴 기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험이 없는 청년이 창업을 무작정 하는 거는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타 식당이나 타 창업지에 가서 인턴 경험을 좀 겪고 또 현실적인 멘토를 받아서 이게 정말 얼마나 어려운 건지 돈이 얼마나 안 벌리는지 초반에는 얼마나 수익이 안 생기는지 이런 현실적인 멘토를 좀 받으면 청년들이 좀 더 진중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청년 일자리 창출, 창업 지원뿐 아니라 청년들의 복지 정책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지 같은 경우는 기혼자들에게 따지면 굉장히 잘 돼 있는 사업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미혼인 청년들에게 복지라고 한다면 딱 생각나는 게 없을 정도로 아직은 복지가 좀 미비한 것 같아요. 근데 복지라는 게 두루두루 따지면 내가 살기 안락하고 편안한 것도 포함이잖아요. 뭐 단순히 뭐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위한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그렇다라면 청년들을 위한 복지라는 것은 청년들이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터전이나 또 청년들이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재밌는 일들 많이 만들어가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아무래도 다시 한번 문화에 관련된 복지들이 좀 더 많이 생기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문화의 향유도 하고 또 문화도 즐기면서 내 지역에 사니까 즐겁구나 라는 것까지 생각이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추가적으로도 말씀해 네. 주시죠. 일단 우리 청년이 머무는 전남의 복지 정책은 작년부터서 좀 다양한 청년들에게 좀 혜택을 돌아가기 위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 디딤돌 통장이라든가 취업자 주거비 지원,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주택 구입, 이런 대출이자 등에 대한 지원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다만 좀 아쉬운 거는 대부분이 이제 예산이 많이 투입된 청년 세대에서도 20, 30대가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또 20대는 조금 이렇게 사례들을 들면 좀 그러겠지만 20대들은 좀 미혼자층, 30대가 기혼자층 나누다 보면 20대들에 대한 복지 정책은 아직은 좀 미비하지 않느냐. 그리고 작년부터는 이제 30대 기혼자 부모에 대한 혜택들은 많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상당히 고무적인 것 같아요. 다만 이런 좋은 정책들이 조금 더 청년들에게 많이 알려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접근하는 방법들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뭐 제가 생각한 뭐 나름대로 아이디어긴 하지만 뭐 30대에게는 그 아이 키우기 뭐 좋은 전남 뭐 그렇게 해서 좀 쉽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주시고 뭐 20대들에게는 미래를 위한 설계 전남에서부터 뭐 이런 것들 좀 킬러 콘텐츠들을 조금 만들어줘서 청년들에게 접근하기 쉽게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고요. 또한 좀 아쉬운 건 제가 이제 조사를 좀 해보니까 전남에 이제 양육부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전남 22개 시군들이 전부 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첫 아이 낳았을 때 얼마를 주고 둘째 아이 낳았을 때 얼마 주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너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금액이. 뭐 군 단위 같은 경우는 첫 아이 낳았을 때 뭐 300부터 500만 원 정도까지 그리고 이제 제일 적게 주고 있는 시군 같은 경우 특히 예를 들어 목포시 같은 경우는 30만 원.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끼리 스스로 주변에서 경쟁을 하더라고요. 나 이게 둘째 낳을 건데 뭐 무안군으로 갈까? 영안군으로 갈까? 근처거든요, 이제 인접지역. 그래서 이런 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조금 그 편차가 많지 않게끔
우리 전남도가 좀 관리하고 시군과 좀 더 소통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네, 각 지자체마다 상황이 또 여건들이 다른데 하나의 정책으로 일관되게 시행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지역마다 특화 정책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동부권에서는 어떤 특화 정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동부권에서는 아무래도 관광객들 중심으로 지금 돌아가다 보니까 관광객들을 위해서 취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좀 더 많이 마련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거기에 관련된 지원기관이라든지 교육기관들이 좀 더 많이 생겨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덤벼가지고 창업을 했다가 1년 안에 망하는 청년들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되면 삶이 한번 포기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행정 쪽에서 좀 더 많은 기관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서부권에서는 또 어떤 특화 정책이 있을까요? 일단 저희 서남부권도 이제 천사대교 개통이라든가 이제 앞으로 다가올 이제 해상 케이블카 개통을 예정하고 있는데 또한 이제 목포에서는 이제 근대 문화자원들을 활용한 다양한 관광 콘텐츠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좀 찾고 있습니다. 다만 좀 이렇게 아쉬운 건 그 관광객들이 왔을 때 과연 우리 주민들이라든가 우리 청년들에게 그게 혜택이 돌아가느냐라는 문제죠. 그래서 저희는 아직은 이 준비 단계거든요, 서남부권은. 그래서 지금 관광객이 많이 몰려들지 않을 때 좀 미리 준비해야 된다고 보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우리 청년 세대들이 좀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준비라는 게 서비스업이라고 하죠. 우리 관광 관련돼서 어쩌면인데 다양한 좀 그 아이템을 발굴해야 되고 또 다양한 사람들을 응대를 하고 해야 되는 과정에 청년들이 약간 당연히 필요하거든요. 근데 아직 지역 흐름이 어떤 수치라든가 관광객 과연 왔을 때 우리가 어떤 수익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게 아직은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원기관인 행정에서 좀 더 그런 분위기 조성을 좀 만들어 주시고 우리 청년들도 좀 이제 창업을 하시는 청년들 같은 경우에도 좀 미래지향적으로 봐서 관광객들의 응대해서 수익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런 예를 들면 이제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섬이라든가 해양 관광 이런 쪽이 좀 특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게 주변에 다도해를 좀 유람할 수 있는 요트라든가 또 섬 주변에는 낚시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낚시라든가 뭐 또 패키지 할 수 있는 여행 섬 투어 이런 것들을 저희 청년들이 좀 직접적으로 좀 운영을 하고 같이 회사 법인들을 만들어서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면 아마 앞으로 10년, 20년 청년들 역할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관광 산업을 기반으로 이제 청년 사업이 좀 지원이 많이 돼야 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전남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청년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아무래도 행정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속도는 조금 느려요. 왜냐하면 저희가 TV로 접하는 것들, 인터넷으로 접하는 것들, 또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얻는 것들의 정보에 비해서 행정에서 준비하는 것들은 좀 느려요. 하지만 청년들이 너무 다급해하지 않고 조금 더 기다린다면 이런 정책 같은 부분들을 좀 더 잘 정리해서 해주시지 않을까. 다만 행정 쪽에서 조금 더 눈을 들어서 마음을 열어서 조금 더 빨리 받아들여 주신다면 저희 청년과 행정의 이런 비교 그리고 차이가 좀 더 좁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청년과 행정의 그 간극이 좁히는 네. 게 가장 큰 시급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추가적으로도 말씀해 주시죠. 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수혜자인 청년들이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 없는 정책일 것입니다. 그래서 좀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도 청년들에게 어떤 정보 제공을 통해서 그 관심 정보를 클릭했을 때 자연스럽게 전남이라든가 지자체의 정보를 좀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좀 프로그램적인 개발이 좀 필요하고요. 관련 정책에 이제 수혜자인 청년들이 정보로 인해서 좀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좀 더 각고의 좀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청년들이 정보를 쉽게 받아들이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연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이야기 오늘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실제 전남에서 활동 중인 청년들과 함께 전남의 청년 문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단순한 일자리뿐 아니라 전남도의 각 지자체의 특성을 살린 청년들의 생활 여건 개선 등 다양한 지원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